네, 오늘은 시민 필수템 두 번째 학습이고, 안철수 후보의 100분 토론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 시민 필수템이라고 활동 내용 보여드리면은 2월 말까지는 대통령 선거 전에 알면 좋을 내용들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 그리고 토요일까지 후보들 100분 토론 있는 부분은 100분 토론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알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약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좀 판단하기가 조금은 쉬워질 것 같아가지고 헌법 내용을 보려고 하고 헌법에서 대통령 부분이 따로 있어서 그 부분 위주로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모두 공약이 2월에 이제 계속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찾아보면서 주거 정책은 후보별로 어떤지, 노동은 어떤지 이렇게 나누어서 공약을 살펴보는 거 하려고 하고 그 2월 중순쯤에는 우리가 투표하는 대상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우리가 뽑는다고 해서 그 사람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역할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뭐 분야별로 제안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그다음에 뒤에는 막판에는 공약을 조금 되새기면 좋을 것들 되새기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제 공약은 공약이기도 하고 그게 실제로 실행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는 사실 그 사람들이 해온 일로밖에 판단하기 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활동 이력들도 이제 알 수 있는 한은 좀 조사해서 알아보는 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 후에 일정에서는 이 어떤 대통령이 선거가 되어서 당선이 되었을 때 앞으로 그 사람이 공약을 이행하는지 아닌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대통령 선거를 한 다음에 내가 뽑은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후에 느낌은 어떤지 이런 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영상 보면서 기억할 만한 것들은 공유되어 있는 젠보드 링크에다가 여기 올려주시면 되고 요 모양을 누르면 메모지 나오고 색깔 다르게 하실 수 있고요. 여기다 적으면 제 파란색 있는데 여기에 분량이 넘어가면 메모가 다 안 보여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메모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손으로 클릭해서 위치 이동하면 되고 기억할 만한 내용 사실 자체를 적어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 의견을 같이 적어도 되고 여기 시민 필수템 페이스북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바로 적으셔도 돼요. 여기로 바로 적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안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상입니다. 안철수 편 영상을 봤는데 보고 메모를 했는데요. 어, 계속 사실 보는 것보다 보고 정리하고 얘기하는 게 제일 저한테 남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꼭 100분 토론 안 봐도 되고,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 나눌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가 활동할 때 또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메모한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해 보자면 안철수 의원이 의사였다 IT 전문가였다가 벤처 전문가였다가 정치 활동 한 10년 넘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성과, 정치의 성과를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통과시킨 법안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영란법, 뭐 신해철법 등등 입법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국회의원 활동을 했던 후보들은 어떤 법안을 발의했고 실제로 그 법이 통과됐었는지를 보는 게 물론 대통령의 일은 또 다른 일이긴 하지만 그런 걸 보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전략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 당 인원, 이제 안철수가 소속된 당 인원이 이제 점점점 줄어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의 정치력의 한계가 아닌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물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이제 본인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으며 거대 양당이 아니어서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과 2016년쯤 국민의당이 36석을 만들어서 국민들 기대가 되게 컸을 건데 본인이 리베이트 의혹을 받으면서 당을 그만두게 되고 이제 그 당에서 국민들이 원하던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실망을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얼핏 얼핏 봤던 것 같고 크게 뭔가 지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어서 그런지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뭔가 다당제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을 때 좋은 기회였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좀 잘 살펴보는 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고- 단일화는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본인이 보기에는 양쪽 당 중에 한쪽이 견고하고 한쪽이 약하면 어쨌든 제3당 소속인 본인이 우승하기 힘든데 이번에는 참 거대 양당이 모두 튼튼하지 못한 상황이고 국민 절반 정도는 어느 후보일지 막막해하는 부분들을 볼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제 표가 버리는 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을 좀 살펴보는 거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후보들을 빼지 않고 다양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 공적 연금 개혁 공약을 내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100일 전 기준이어서 지금은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저, 저는 이제 고갈된다고 계속 들어왔는데 또 아니다라고 하시는 주변 분들도 있고 해서 뭐가 맞는 거야 뭐 이런데 제가 80년대생이기 때문에 제 연금 수령액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연금 내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갈되는 거에 대해서 세대 간의 불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며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이런 것들과 국민연금을 좀 동일하게 이제 완전 합치는 게 아니라 뭔가 비율이죠. 비율을 합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번 할 때 이제 100년 뒤에도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속 살피는데 우리는 이런 거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져서 좋은 것 같고 군인연금이랑 공무원연금도 지금 다 적자라고 하고 아까 제가 이렇게 메모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들으면서 바로 적은 거라 군인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외우는 게 28조 정도라고 하고 이런 게 곧 국민 간 갈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 바이고 어, 이미 그렇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좀 체감을 하는 것 같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비율이 어, 적어도 조금 더 평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면은 아무래도 공무원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나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쏠리는 현상도 결국은 이런 연금 문제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계속 합의하에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적자가 심해서 천천히 해도 될지 하는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정부 외에 그 전 대통령들은 조금씩은 연금 관련 기억을 했다고 해요.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근데 문재인 정부는 하지 않아서 안철수 후보 생각에는 이제 다음 정부가 많이 이런 연금 개혁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또 교육에 대해서는 보육 관련해서 전일제 학교 교육 시스템에서 7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어, 국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뭐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뭐 세금이 문제지. 뭐 여성 경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등등 의견을 냈다고 하고 다 맞는 말이 장단이 있으니까 근데 이 전일제 학교 교육이 해결하려고 하는 제1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다 여러 가지 이 목표가 동시에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말 그대로 어, 양쪽이 맞벌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걸 1순위로 둘 건지 그게 1순위인 것 같은데 얘기하는 것상으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7시까지 교육을 하는데 5시까지 정도는 원래 교사들이 하고 그 뒤로는 다른 교사들이 하는 활동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 방과 후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형태가 전면화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산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글쎄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7시까지 봐준다고 했을 때 내가 그 경력 단절을 안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7시까지 있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후보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버티는데 초등학생 되면 결국 못 버티고 어머니가 일을 그만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는데 그게 통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음, 주변은 아기 때에 경력 단절되는 친구들이 더 많은 편인데 아직 초등 나이 간 친구가 많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해서 이거는 전체적인 뭔가 통계가 어, 한 번으로는 안 되겠지만 여러 번 조사가 되어야 판단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헛돈은 쓰지 않아야겠다. 진짜 필요로 한 거에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음, 대중문화 예술인 병력 특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는 스포츠나 이제 순수예술 쪽이 있었는데 대중예술까지 가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이유가 병역 의무와 이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목적이 국위 선양, 그 이제 국가의 안보나 국가의 뭔가 문화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 이제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거에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병역 대신에 이 사람은 여기에 활동하는 게 좀 더 국가적으로 어,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심상정 후보와 동일한 것 같고 주모병제, 지금 북한과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군인을 완전 축소하는 거는 좀 어렵고 주모병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반제 정도는 뭐 의무군이나 하고 반은 부사관을 뽑고 이런 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반이 부사관이면 나가는 돈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전체 인원이 같다는 거라면은 전체 인원을 또 줄여야지 부사관이 반으로 뽑히는 게 가능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본인의 후보만의 강점은 기술 개발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삼성전자 반도체를 참고할 만하다 하면서 중국, 미국 기술 싸움이 심한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격차를 최대로 높여서 못 따라오게 만들면 우리나라만의 그런 여러 대기업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어, 투자를 하는 것과 투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딱 비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쏟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집중하는 것과 사회보장에 집중하는 것이 좀 제한된 예산 하에서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승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는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개헌에 대한 생각, 구조 의원 내각제 뭐 하는 거, 이원 집정부제, 4년 중임제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지금 거대 양당으로 있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로 바꾸는 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들어봤는데 또 모르고
어쨌든 나라가 움직이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4년 중임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연달아 하는 거는 어쨌든 대통령 권한을 낮춘 다음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 사람의 핵심인 것 같아요.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음, 어쨌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고 이제 정부의 이제 주요 장관들 이런 인사권을 말하는 거, 인사권이 있고 입법권이 있다는데 입법권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회에만 있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시행령 같은 법률이 있는데 법률 밑으로 이제 세부 사항들을 정부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안 후보는 그런 부분들까지 또 입법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싶은데요. 그런 게 줄어들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행정권 빼고는 다 없애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대통령 다음에 이거 100분 토론 끝나고 난 다음에 헌법을 보겠지만, 헌법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뭔가 구조를 짜는 게 되게 많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각 부의 장관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이런 부분 등등 엄청 많은 것들을 바꿔 나가야겠는데, 그 부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분산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뭔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거나 최대한 많은 국민들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산을 시키는 거면 오케이 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지금 대통령 한 명이 바뀜으로써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는 구조는 아니어야 한다는 거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 음, 그다음에 네 그리고 정치가 좀 더 이제 마지막 발언에서는 코로나로 이제 생기 어려움을 느낀 분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나 정치가 좀 더 빨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였고, 뭔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추가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 권한을 낮추는 거, 그리고 다당제가 가능하게 하는 구조 마련하는 거, 그리고 연금이나 교육에 대한 개혁들, 그리고 기술 개발, 그런 쪽. 그러니까 교육, 기술 개발은 모든 국민이 먹고 사는 일과 연관이 되는 근데 기술 개발은 한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육과 국민연금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하고 대통령 권한 분산이랑 다당제 이런 부분은 동의를 하고
근데 이 본인이 되면 엄청 많은 지형이 바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돼봐야 할 일이지만 거대 양당에서 후보가 당선이 돼서 다당제나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조금 제3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시기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3당을 뽑을 순 없으니 나머지 후보들도 계속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요 내용들은 음, 여기 시민 필수템이라는 그룹에 또 올려놓을 예정이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또 같이 의견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계속 묶어서 전자책 형태로 되어볼까 합니다. 어떤 소감이나 의견이나 뭐 주소는 없어도 되고 솔직한 마음이나 뭐 정리할 것들을 노트 해주셔도 좋고 그런 것들을 묶어서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토일은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줌으로 하고, 월화는 저녁 8시부터 10시 반까지 할 예정이에요. 시간은, 보통 일하거나 뭐 학교를 가거나 이런 분들 일과를 끝내는 시간 아니면 쉬는 날 위주로 항상 할 거라서 이 시간에 되실 때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 방법은 베이직 커뮤니티 채널을 구독해 놓아주시면 거기 통해서 참여 링크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끝. 월요일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